엄빠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한 딸내미의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쇼그렌 증후군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쇼그렌 증후군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좀 헷갈려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면역 체계는 원래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인데, 가끔은 이렇게 착각해서 우리 몸의 침샘이나 눈물샘 같은 곳을 공격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주로 눈이나 입이 마르는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완치는 아직 어렵지만 다양한 치료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편함을 줄여나가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쇼그렌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전적인 요인, 즉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환경적인 요인, 특정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서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합병증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쇼그렌 증후군이 어떤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증상은 바로 눈과 입이 마르는 거예요. 눈이 건조하면 마치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깔깔하고 뻑뻑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심하면 눈이 시리고 따끔거리거나, 심한 경우 충혈되거나 눈곱이 많이 낄 수도 있어요. 빛에 유난히 민감해지는 광과민성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입이 마르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말할 때도 혀가 입천장에 붙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죠. 건조한 입 때문에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거나 입안에 자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 침이 마르다 보니 충치나 잇몸병이 잘 생길 수 있고 곰팡이 감염, 아구창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쇼그렌 증후군은 단순히 눈과 입만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전신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관절이 아프거나 붓는 관절통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사한 양상,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는 증상, 만성 피로감,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 증상, 폐기능 저하로 인한 마른 기침이나 호흡 곤란, 신장 기능 이상, 신경계 증상 손발 저림 등등 드물게는 폐, 신경 등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열, 탈모, 림프절 부종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해요. 특히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림프종 발생 위험이 약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증상을 자세히 듣고 눈물량 검사, 쉬르머 검사, 침분비량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 자가 항체 SSAR로, SSB에러 항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입술 침샘 조직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완치라는 말은 아직 사용하지 않지만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답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눈이 많이 건조하시면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는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도 많이 나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답니다. 눈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안약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입이 마를 때는 침 분비를 촉진해주는 약을 사용하기도 해요. 필로카르핀이나 세비멜린 같은 약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약들은 입마름 증상을 완화하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해 후에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관절 통증이나 다른 전신 증상이 있다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같은 면역 억제제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등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쇼그렌 증후군뿐만 아니라 루푸스 등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도 널리 쓰이는 약으로 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피부나 폐, 신장 등 주요 장기에 침범 증상이 나타나면 스테로이드나 더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약들은 내 몸 상태에 맞춰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것이니 임의로 복용하거나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약물 복용 중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쇼그렌 증후군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소식들도 있답니다. 면역 조절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벨리무맙과 같은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들이 임상시험을 통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생물학적 제제들은 특정 면역세포나 염증, 유발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런 최신 치료법들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더욱 정밀한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또한 단순히 증상 억제를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생활 습관과 장기적인 건강, 그리고 동반 질환까지 고려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불편한 증상을 훨씬 줄일 수 있답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째, 구강 건조 완화입니다.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목을 축이듯이 마시는 것이 좋고요. 카페인 음료, 커피, 녹차, 술, 담배는 입을 더 마르게 할 수 있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줄이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때는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씹어서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중에는 구강 건조 완화를 위한 구강 보습제나 스프레이 제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약사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침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충치나 잇몸병이 생기기 쉬우니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 등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둘째, 안구 건조 완화입니다. 인공 눈물을 꾸준히 자주 사용하시고 건조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야외 활동 시에는 보호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눈을 보호해 주세요. 특히 난방기구를 사용하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때는 눈이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실 때는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해주고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눈 주위를 따뜻하게 찜질해주는 것도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셋째, 실내 습도 조절입니다. 건조한 환경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을 주무실 때 가습기를 틀어놓으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식물을 키우거나 실내에 작은 분수를 두는 것도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넷째, 피부 건조 방지입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은 전신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충분히 발라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샤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관절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돼요.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같은 부담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스트레스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취미 활동, 명상, 심호흡, 충분한 휴식 등으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항염증 식단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을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붉은 육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만성 질환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 충분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질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 분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진에게 여쭤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엄빠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